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어느 정도 반중이 대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봐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효과도 나서야 역효과도 납니다. 그게 뭐다? 그러한 반중을 함으로써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요. 반중을 하는 놈들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중국 놈들이 싫은 애들이야. 혐오, 인종 혐오가 있어서 하는 놈들이야 라고 이미지가 씌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연구를 해서 말하는 반중하는 사람들을 다 그런 것과 같은 놈으로 매장시켜버릴 수 있거든. 대표적인 방송이 이번에 했었던 MBC의 스트레이트예요. 우리 방송을 봤다면 저런 식으로 다큐멘터리 안 만들지. 응?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좌파의 친중의 좌우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응? 우리가 언제 미래통합당은 착하고 이뻐요. 우리가 뭐 민주당은 개새끼예요. 우리 이러던가요? 우리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친중 정치인들은 좌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색출하고 비판하는 작업을 하잖아. 이런 얘기는 싹 숨겨버리죠. 물론 섞어요. 이런 놈들 하면서 같이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매급으로 같은 놈으로 만들려는 거지. 이러한 프로세스조차도 지금 친중 우파는 막연한 친중 구호를 외침으로써 중국에게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좌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메커니즘? 중국 공산당이 어떤 식으로 지금 여론전을 펼치는지 이해되세요? 쟤네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쟤네들이 반중을 하는 거는 진짜 반중을 하라고가 아니라 옛날 때 그 애국당이 했던 것처럼 태극기 집회할 때 성조기를 100개를 쫙 들고 가버려.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친미 활동을 했다 그래요. 물론 거기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다?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일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태극기부터 하면 저 새끼들은 4대주의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새끼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없이 그냥 미국의 똥구녕이나 빠는 미친놈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이미지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라고. 그럼으로써 친미만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이코가 되게끔 유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극기 부대.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어땠어요? 우리 수적천사 할 때 우린 성조기도 안 걸었잖아요. 그게 전략이라고. 왜? 쟤네들이 그런 이미지 전술로 오히려 대중에게 거부감을 주는 전술을 쓴다는 걸 제가 잘 알았기 때문에. 네? 아, 진아가 조지 친중 아니래요? 뭘 근거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지. 아, 진아, 우리 법원에서 봅시다. 도망치지 말아요. 예. 자, 그래서 얘들이 이런 전술을 지금 쓰고 있다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마구마구 올라갑니다. 보이세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폭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2017년 9월 달쯤에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 시장이 폐쇄되고 40% 가격이 떡락했다 했죠. 그때 그 해에 그 시점에 포스링크에서는 서톤이나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거 지워졌는데 이거 마우스 보이죠? 요걸 해놓을게요. 이거를 잠깐만. 진짜 중요한 거를 표시 안 해놨네. 자, 여기다. 요건 색깔을 제가 좀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자, 노란색으로 제가 바꿔놨죠? 저거 삐죽 튀어나온 시점 있죠? 저게 언제냐? 임종석이가 아랍에미레이트 방문하기 거의 직전인가 그랬어요. 저게 12월 4일인가 6일인가 그래요.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2,000선을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저 때예요. 보이세요? 그리고 제가 맨 오른쪽에 지금 빨간색 요거 지나갔다. 요거는 뭐냐면 2018년 3월입니다. 그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포스링크가 키르기스탄에다가 그 암호화폐 채굴 공장을 만든 달이에요.
2018년 3월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문재인이가 중국에 갔을 때 왜 두들겨 맞았는지 기자단들이, 그리고 왜 왕따를 당한지가 여기서 나와요.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다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 거예요. 미국 재무부에서 이게 뭔 일이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걸렸죠. 근데 이게 조국 사모펀드 뉴스 검색하면 이게 나옵니다. 조국 사모펀드가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도 뛰어들었어요. 직접적으로 한 건 이 서톤입니다. 그 외에도 뛰어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암호화폐의 가격을 작전 세력을 이용해서 조작했다는 게 뉴스에 났습니다. 여러분 신문기사 보면 나와요. 네? 저때 저렇게 작전질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너무 가격 뻥튀기를 하다가 미 재무부한테 걸렸지. 그래서 중국 애들도 암호화폐를 현금화시키는 게 어려워져 버렸죠. 한국에서. 그래서 떠나죠. 그 당시에. 그리고 문재인과 함께 따라온 기자단들을 화풀이로 두들겨 패버리죠. 그게 저 때입니다. 어때요? 놀랍잖아요? 이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2017년에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2017년도에는. 자, 그래서 2017년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보궐선거를 했을 때 누굴 썼느냐? 조선족들을 많이 썼습니다. 얘네들이.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을 때도 제 고대사 팬분들, 좌파들이 많으니까 다 가짜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 선거에도 껴있네. 민주당 경선 신천지 유착설 하면서 중국인 휴대전화까지 동원. 저거 옛날 때도 했어요? 이번에만 한 거 아니야. 광주 시민과 더불어민주당. 이거 전라도 광주네. 그쵸? 했었어요. 이번에도 하고 있네.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번 선거 때도 중국인 쓰고 있네. 라는 게 지금 딱 보이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중국인들 영주권 주게 되면 핸드폰 만들 수 있잖아. 그 핸드폰 여론조사할 때 또 쓰이겠네. 대포폰으로도 쓰이게요. 자, 요게 바로 뭐냐? 제 핸드폰으로 온 문자입니다. 제 핸드폰으로 직접 들어온 문자예요. 제가 그때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저겁니다. 예전에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고대사 강의를 많이 했고 좌파 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를 좌파 활동가로 인식했나 봐. 그리고 저한테 저 문자를 보낸 거예요. 텔레그램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중국 거주 동포 움직이면 사드 철회 가능. 문재인 대통령 이번 보궐선거의 목표가 뭔지 딱 나왔죠? 사드 철회를 위해서 보궐선거한 겁니다. 조선족 문자에 나와요, 이렇게. 중국 거주 동포가 움직이면 사드 철회 가능. 캠프 상황실에 나오죠? 누구 캠프 상황실. 저 이름을 공개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가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민주당의 후보예요. 가끔씩 좌파들 중에 이 사람을 빠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이 정말 중국하고 가까운데. 그래서 재외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 경선선거 인단 사이트입니다. 주소 나오고 경선은 3월 21일까지. 아마 저거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은 아마 닫혀 있을 거예요.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사드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시죠? 허나 사드 제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중국은 사드가 설치 강행되면 한국과 국교 단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현 한국 대통령 후보 중 사드 적극 반대 철회 입장은 누구누구 후보뿐입니다. 이 사람이 문재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문재인은 아니에요. 또 누구누구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국은 바로 제재를 철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누구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 경선 인단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이것이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 보도 등등등등등 써있죠? 놀랍잖아요? 이건 제 핸드폰으로 온 거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
제가 캡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것도 보내는구나. 땡큐 한 거야. 나한테 이런 고마운 메시지를 전해줬네 하고. 그쵸? 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나오려는 것 같던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는 것 같아. 욕심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 진짜 웃겨. 자 보십시오. 변화의 바람 부는 중국 동포 사회. 50만 중국 동포가 정적인 단합을 깨하는 음식이 심상치 않다 등등등등 이런 얘기 나오죠. 얘네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중국 동포가 지금 뭘 하려고 했느냐? 이거. 조선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서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조선족은 우리의 동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우리의 동포라도 우리나라에 반역이 되는 행위를 한다면은 더욱더 나쁜 놈입니다. 고구려가 왜 망했죠? 고구려가 전쟁을 할 때 영계서문의 아들들이 분열돼서 싸울 때 그 배신자 때문에 고구려가 망한 겁니다. 즉 조선족이 같은 동포라고 해서 동포애로 끼어넣어준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조선족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중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서 영주권까지 취득하고 한국에서 일을 해서 아니면 업소를 해서 중국에서 평생 만질 수 없었던 돈을 한국에서 벌면서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에 지금 사드 철회 같은 거 이런 거를 위해서 정치 참여를 하는 이러한 매국 행위를 한다면은 그러한 동포는 동포가 아니에요. 매국노입니다. 강제 추방해야 되고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면 처벌을 해야 되고 국적도 박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말 틀렸어요? 내 방송 보는 조선족들 내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응? 우리나라로 국적기를 했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서 이렇게 누구 특정 후보를 지지하자, 누구를 밀어주자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여적죄를 지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중국에서 시진핑 개새끼하고 유튜브 방송 만들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체포를 당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도와줄 겁니까? 안 도와줄 거잖아. 왜? 여러분들은 저를 손가락질하겠지. 저 새끼는 매국노다 이러고. 제가 바라보는 지금 조선족의 시각이 이겁니다. 왜? 당연히 이거는 매국 행위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50만 중국 동포가 이 짓을 하는데 인력 동원이 된다면 그런 조선족은 다음번 정권이 바뀌면 50만 명이건 100만 명이건 전부 국적 박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으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동정심을 가져야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얘네들은 민간 스파입니다. 이 짓을 한다면 정치 세력화하고 있죠. 이번 민주당 안에 이제 아예 비례후표로 사람을 박아넣기까지 하네. 얘네들이 간첩이 아니라고 여러분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자가 들어오는데,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간첩이 아니라고 여러분 단언할 수 있어요? 저는 대림동에서 그냥 순대만 파는 순진한 그냥 일개 평민에 불과해요.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동원이 된다면은 내가 봤을 때 아줌마도 게릴라군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탈북민들까지도 이제 이렇게 하고 통과할게요. 신천지가 얘기했대죠. 여야에 할 거 없이 들어가 있다고. 맞을 겁니다. 아니 친중에 좌우가 어딨어. 친중에.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 중에도 반중 못하는 교회 많습니다. 저 알고 있어요. 반중 못하는 교회 많아요. 개척교회의 목적이 순수하게 해외 선교만 있지 않다는 거 저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다 까발리면은 엄청나게 쟤를 욕하겠지, 기독교 단체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 지금도. 선거 끝날 때까지. 근데 우리나라 개척교회가 절대 선교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한테 코가 껴서 찍소리도 못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거 끝나면
아주 자근자근 씹어버릴 거예요. 어? 제가 3월 1일에 한번 살려줬잖아. 한번 살려줬으면 나중에 한 번 더 죽이기도 해야지. 어? 지금은 선거가 급하기 때문에